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시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조정이 조금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조정을 언제 올까 이렇게 영상 제목을 달았지만 이게 확실한 조정의 컨펌이 난 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 올까에 대한 부분을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어찌됐든 21,500 부근까지 갔다가 2764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1000불 가까운 빔이 나와서 또 여기서 또 말아 올려가지고 오를지 아니면 여기서 좀 조정을 줄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이 그동안 반등을 해서 3일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숏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브리핑에서는 롱을 위주로 잡았고 비트코인 상승을 계속 얘기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청산이 너무 많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스퀴즈가 이렇게까지 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났으면 그래도 좀 눌림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방송이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40억 달러를 시장가로 긁어서 오르는 게 진짜 좀 스마트머니인 것 같다라고 제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보니까 OTC도 그렇고 그 다음에 펀드에서도 그렇고 뭔가 특이점이 기관들이 움직였다라는 특이점이 없어서 이거는 CPI 지수가 발표됐을 때 억눌렀던 매수 심리가 나타난 결과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침착하게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의견인데,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근데 문제가 항상 미니 불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 불장이 아니고 미니 불장이라고 이제 저점이 나온 다음에 한번 불장같이 쓱 기술적 반등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하는데, 그때의 하락은 이전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우리가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라면,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또 실제로 코로나 빔 때도 보게 되면 3,000불이나 뭐 4,000불, 5,000불 이때 기관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빠른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CVD를 통해서 볼 때도 갈색 고래가 더 많은 돈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라색 고래가 더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것처럼 이러한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너무 많죠. 금액이 어떻게 시장가로 거의 5조를 칠 수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년 USDT 테더 거래량이 18.2조 원이라서 2조 달러라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건 정말 잠재력이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국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 파트너십하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가 결코 무시할 만한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좀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이 사실 바로 펀드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이제 원을 조금 이게 어긋났는데 이 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일봉에서 1년 일봉이에요. 365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지금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항에서 이런 형태의 수렴으로 간다면 조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지지 구간은 2만 달러 부근이 좀 주요한 지지선이라고 보는데요. 더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19,500이라든지 19,000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봤을 때는 2만에서 한 2만200 정도가 조정 구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거기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0에서 19,500 정도를 또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수렴에서의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쭉 빠지게 되면 이게 CP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CPI가 발표가 나가지고 좋게 발표 나면 쭉 올랐다가 갑자기 쭉 빠지는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불트랩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실제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얘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쭉 그었을 때 21,000 구간을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재탈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1시간봉인데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두 개가 모여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7일선이고 하나는 25일선이고 하나는 99일선인데 이건 이제 99시간이겠죠 1시간봉이면.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이렇게 밀집이 되면서 있는데, 이때 캔들이 위로 못 올린다면 다시 이렇게 거꾸러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움직임을 보고 반등 때 이제 숏을 좀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뚫어준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태세 변환을 해서 이게 휩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짜 무빙이다,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니까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수렴을 뚫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바꿔주는 사고가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을 여러 개 두되 하나의 예측에 너무 무게를 잡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게 지금 어제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때 이 슈퍼트렌드 3일봉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3일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11월 달부터 쭉 이어졌던 빨간색 레드라인을 이제 그린라인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 시그널이 떴다는 건데, 이게 또 해시리본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뭐 그렇게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추세를 파악하는데 되게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슈퍼트렌드에서도 지금 그린 시그널이 나와서 나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3일봉이기 때문에 이번 봉이 만약에 눌린다고 해도 마지막 3일봉이 마감될 때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그럼 얘는 녹색깔에 꽉 찬 양봉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요 며칠 상간에 있을 변동성, 그리고 이 부분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에서 2만200 정도 뭐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가면 또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 있는 패턴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장과 좋은 장세를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와 맥락과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세계의 경제 낙관론이 붕괴가 되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역대 최저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9개월 만에 최저가 돼서 모두가 팔아치우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체크할 부분은 또 추가로 뭐냐면 중국 위안화와 호주 달러화가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원화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도 되게 방어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어떤 컨센이라고 그러죠.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 예측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다수가 뭐 여러분들 그 부동산 짤 보면 잘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 부동산이 불장이다라고 그랬지만 부동산이 지금 엄청 장이 안 좋았던 상태로 1년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도 그렇고 대공황도 그렇고 많은 경제 위기들은 엄청난 환호 속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였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어떤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그랬던 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대부분이 어떤 낙관론이 붕괴가 되고 시장 심리가 최악을 달리고 하면 오히려 저점이 나왔던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탈홍콩에서 대안이 싱가포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애들도 좀 주목을 한다. 결국 이게 한국이죠. 한국으로도 오는 수요가 조금 있으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금융과 산업의 허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확실히 우리보다 금융이랑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4차 산업은 그 중에서 특히 콘텐츠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쫙 휘어잡으면 4차 산업을 기점으로 했을 때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도 있어요.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러한 과정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많아지겠죠. 뭐 중국 부자들이 싱가포르를 간 것처럼 또 중국 부자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세계 각지의 기업들이나 뭐 부자들이 한국을 또 뭐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원화로 일단 잘 버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좀 위기인 부분, 뭐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라든지 아니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 예산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걸 좀 더 버텨내고 하면 결국 이 경기 부양이 이러는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 빚을 발생을 시키면서 다음 턴에게 넘기는 그런 식으로 위기를 좀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가 확실히 좀 아픈 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좀 잘 버티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회복하는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버텨보자고요. 이제 어쨌든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참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보스 포럼이 개막을 했는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22년 거를 제가 다음 장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 올해는 뭐냐면 분열된 세계의 협력을 모색한다, 이런 게 이제 어젠다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어떤 게 있냐, 기후, 에너지, 자연과 같은 상호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장려될 예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전쟁이나 보호무역을 통해서 분열된 세계가 협력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기후, 자연과 같은 이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인데요. 작년에 다보스 포럼의 10대 메시지가 뭐였냐면 식량 위기, 에너지, 냉전, 공급망, 안보, 실물자산, 노동시장 지각 변동, 테크노 유토피언, 틀린 정보와 전쟁, 팬데믹 재발 방지, 우크라이나 재건 등인데, 지금 대다수가 거의 높은 확률로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또 끝나면 이러한 10대 메시지가 또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올해는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이 진행이 되겠구나 하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메시지나 이런 그런 것들 뜨면 또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는데요. 세계 도시에서 최초입니다. 제가 사실 국뽕 유튜버가 아닌데 자꾸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4차 산업이 되면서 한국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시가 세계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뭐 자유, 동행, 연결을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핵심은 사실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것과 플러스로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 그리고 뭐 3개까지 앞에 붙이면 좋고요. 이것도 사실 나중에 되면 뭐 제가 방송이나 혹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이 도시의 어떤 미래, 이게 사실 또 부동산이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 진격의 애플. 헤드셋도 접수한다. 침체된 VR 시장 활기 찾을까? 이건데, 원래 애플은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거리를 뒀고, 이게 사실 작년 11월이에요. 10월이고 이건 11월이거든요. AR은 미래 기술, 메타버스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R이 뭐냐면 증강현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 포켓몬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에다가 화면에 띄워가지고 거기에다 대고 하는 어떤 증강현실은 이 가상현실이 되기 전에 뭔가 먼저 시작할 만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애플이 그쪽은 긍정적이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너무 뜬구름 잡는 거고 터무니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불과 작년 말까지.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뭐합니까? 얘가 VR, AR 같이 되는 거긴 하지만
헤드셋에 대한 것들도 접수하겠다라면서 시장 진출을 선언을 해버려요. 이렇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애플도 뭘 보고 있냐, 메타버스 시장을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엄청나게 갔었죠. 근데 제가 이제 이전 영상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오픈 AI의 챗 GPT처럼 눈에 보여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 또 붐업이 돼서 이제 버블이 또 낀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은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가 뭘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메타가 상호를 변경해서 시장 진출했을 때 같은 그런 파급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코인들은 뭐 NFT 메타버스 코인들, 그 다음 뭐 저장성 메타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크립토만의 강점, 이런 애들은 또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코인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제 텔레그램과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방송에서도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또 이걸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실시간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이 올 때 여러분들 바로바로 딱딱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상위 1%의 슈퍼리치가 하위 90%의 전체보다 6배를 더 벌었다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의 재분배다 이런 걸 통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떼고 뭐 이걸 통해서 복지라는 명목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 뭐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돈이 결국은 뭐냐, 자산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2년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뭔가 나아진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역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을 통해서 역전하는 것이 맞는데, 특히 이 자산시장의 갭이 줄어들 때, 지금과 같이 하락이 많이 일어났고 상승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그때가 우리가 지나고 보면 기회였던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꺾이지 않는 시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꺾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비전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은 건 비트코인 어디서 지지받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겠지만, 꾸역꾸역 이런 내용들을 넣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또 이제 또 멤버십하고 선물방이 이렇게 있어요. 요번에 이제 숏으로 많이 진짜 시드 갈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막 선물방에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상담해서 뭐 얘기를 해보면 다 이제 숏을 치다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 시드가 갈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좀 많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꼭 리스크 관리와 손절은 필수입니다. 현물이 됐든 그건 선물이 됐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선물이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 현물 브리핑은 뭐냐면, 이게 그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이제 멤버십을 하는 건데, 주로 현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알트나 뭐 비트 같은 것들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체크 표시가 다 보면 타겟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타겟을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트레이딩 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것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최근에 보면 다 거의 다 롱이거든요, 시그널이. 그래서 롱을 위주로 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멤버십 현물을 하시겠다, 현물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 트레이딩을 통해서 난 선물을 하는 사람이고 좀 트레이딩이나 뭐 매매에 대해서 조금 관점도 공유받고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하는 오픈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셔서 여러분 저한테 대화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상담도 하고 어떻게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가입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또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